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이제 문법 조동사 편부터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로 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찍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강의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주 중요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만 골라서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선생님 왕글리시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질문 적어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조동사. 말씀드렸듯 조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의 조수입니다. 그 동사의 조수 조동사는 크게 기능조동사와 내용조동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지. 아는 분들은 아마 동사 원형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 100%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동사는요, 주로 이런 게 많지요. 이런, 이게 조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얘네들 다음에 동사가 오죠. go, 가다. 근데 왜 내용 조동사냐? go는 말 그대로 가다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an이라는 조동사가 앞에 붙으면 can go가 되면 내용을 도와서 갈 수 있다가 되고, may go가 되면 가도 좋다 혹은 갈지도 모른다. must go가 되면 가야 한다. will go가 되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도움을 줍니다. 이 내용 조동사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동사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동사 중엔 소위 말해서 기능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다? 뭐야? 비동사는 뭐야? 진행형과 수동태에서, 해부동사는 완료 시제에서 조동사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진행형에서 비동사 ing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동사라면서, 자, 비동사 ing가 진행형인데 얘가 조동사라면서요. 대한민국 모든 문법 체계에 조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동사 원형 나왔어요? ing 나왔어요? ing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 수동태 만들 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다. 이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영문법 체계는 조동사로 나와 있거든. 이때 비동사는 그 뒤에 또 pp 과거분사 오잖아. 그 알고 봤더니 이 내용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지만 기능 조동사 다음엔 이렇게 ing나 pp가 오는구나. 해부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땐 딱 한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have pp. 우리나라 말에 없는 완료 시제. 이 경우에는 또 어떤, 그렇죠, pp가 오잖아요. 이 have 조동사라고 배우거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pp가 왔잖아. 이 기능 조동사는 이런 식으로 뒤에 ing나 pp가 오게 됩니다. 왜 기능 조동사냐? 그런데 얘네들은 의미가 없죠. ing, pp 쪽에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이 비동사나 해부동사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담당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조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동사는요, 얘는 동사 원형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저 중등이 1학년 때 일반 동사를 가진 문장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우리 그때 어떻게 배웠나요? do, does, did를 쓴다 이렇게 배웠죠. 예를 들어서 그는 메리를 사랑한다 할 때 he loves Mary가 되는데 이걸 부정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he 다음에 loves not loves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와주러 누가 오냐면 두더지가 옵니다. 이 두더지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do와 does와 did를 부르기 쉽게 선생님이 만든 말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가 오는데 두더지가 뜨면은 100% 동사 원형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loves 3인칭 단수니까 뭐가 와요? 당연히 s 붙은 거면 s 붙은 does가 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 not이 오고 그 다음에 원형이 와야죠. do, does, did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여긴 원형이 오니까 love Mary가 되는 것이지. He does not love Mary. 그는 메리를 사랑한다가 he does not love Mary가 되면 메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고 그럼 이걸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loves s 붙으니까 does가 오고 he가 오고 뒤에는 원형이 오죠. 그래서 does he love Mary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일반 동사를 가지고 부정문, 의문문 혹은 이제 도치라는 게 있어요. 주어 동사 구순이 바뀌고 또 강조 이럴 때는 이제 일반 동사 상대에서 뒤에 동사 원형 오게 만드는 순전히 이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이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o, does, did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기능조 동사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조 동사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중요한 문법 구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놈들입니다. 얘네들 특징이 뭐라고요? 뜻, 내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 진행형이나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비동사, 완료 시제로 만들어주는 해부동사, 부정문, 의문문, 도치문, 강조를 해주는 두동사. 얘네들은 또 어떤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 얘네들은 내용조동사는 조동사로 태어나서 조동사로 죽는 일편단심 조동사인데 얘네들은 동사로도 쓰여요. 즉 얘네들은 조동사로만 쓰이는데 얘네들은 조동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고.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랬잖아요. 그죠? 그 얘네들은 조동사 기능, 동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가 ing나 pp로 쓰이지 않을 땐 다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해부동사가 pp가 오지 않을 땐 가지다 먹다 라는 의미의 또 동사로 쓰이고 두동사가 이렇게 부정문, 의문문, 강조, 도치에 쓰이지 않을 때는 하다라는 그런 또 일반 동사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역시 이제 조동사를 공부할 때는 이쪽 위주의 공부를 하기 마련이죠. 이쪽 위주의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제일 이제 대략적인 큰 구조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험용으로 들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추측입니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조동사 출제 순위 1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 추측이라는 요 조동사 설명을 하기 전에 요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은 조동사를 써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must라는 조동사입니다. 이 must는 조동사를 시작할 때 가장 스타터로다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must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뭐죠? 뭐야? 해야 한다지. must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의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의무의 뜻으로서 또 해야 한다는 have to가 있습니다. have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must가
반대 의미가 될 때 일단은 그런데 영어보다도 한국어 테스트 좀 해볼게. 여러분 must의 반대가 must not일까요?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를 나타냅니다. 금지, 황금지. 요새 영어 선생님 미쳤나 보다. 요새 뭐더라? 내 사랑 몽땅 내 사랑인가? 오겹이하고 금지가 나오는데 그 금지야? 미안합니다. 무지썰렁하네요. 자, 이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의 반대가 하지 말아야 한다일까요? 언뜻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must not은 우리가 금지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의무의 반대가 금지인지. 거꾸로 이거부터 풀어나가 볼까? 여러분들이 지리산에 갔다? 지리산에 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몰래 멧돼지 사냥하는 사냥꾼들을 막기 위해서 이 멧돼지 사냥 금지라는 팻말이 이렇게 있었어. 등산 입산로에 멧돼지 사냥 금지. 그런데 멧돼지가 너무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팻말을 바꿨어. 뭘로 바꿨을까요? 멧돼지 사냥 금지를 이제 멧돼지를 싸 죽여도 좋다라고 바꿨단 말이야. 그걸 1번 멧돼지 사냥 의무, 2번 멧돼지 사냥 허가. 자, 여러분, 멧돼지 사냥 금지가 멧돼지 사냥 금지가 이제 뽑히고 표지판이 뽑히고 이거야. 그럼 뭐야? 여러분들 애인이랑 지리산 등산하러 갔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 멧돼지 사냥 의무 딱 써 있으면 딱 갈 때마다 칼빈 소총을 딱 받고, 응? 야, 이거 의무래. 그래. 응? 멧돼지 사냥 허가지요. 결국 must not의 반대는 must가 아니라 may입니다. may. 해도 좋다예요. 이게. may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허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의무의 반대는 뭐냐? 해야 한다잖아요. 의무는. 그러면 해야 한다의 반대는 할 필요가 없다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거기에 꼭 가야 해. 이거의 반대는 너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 이거지. 넌 거기에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고. 너는 봐봐. 너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금지잖아. 그럼 넌 담배를 피워도 돼. 허가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넌 담배를 피워야 해. 엄마 나 오늘 자기 전까지 숙제 해야 돼요? 의무지. 그럼 엄마가 뭐래? 해야 돼. 아니시면 아니 할 필요 없어. 피곤하면 잤다가 내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거라. 할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이제 의무의 반대는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가 재밌어 임마. 뭐 맨날 재밌다 해놓고 이 새끼 재미도 없어.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건 must와 have to는 긍정적 의미에서는 의미가 같잖아. 그렇지?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어 not이 붙으면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금지가 되고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have to에 not이 붙으면은 이런 뜻식으로 써요. Don't have to.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 have to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요거 이제 같은 게 이제 같은 의미도 don't need to 할 필요가 없다. 또 need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 need not. 그래서 얘네 전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의무의 반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다. 꼭 알아두시고, not이 붙었을 때는 must, not, don't have to가 돼서 의미가 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must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추측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어 공부할 때는 경우의 수를 대비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must 하면은 해야 한다가 딱 들어와 있지만 must는 그 주요한 뜻을 의무에만 두지 않고 뭐에도 있느냐? 물론 의무보다는 그 정도가 떨어지지만 쓰이는 정도가 must는요 추측의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must는 추측인데 강한 추측, 이걸 우리가 강추라고 하나? 강한 추측의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즉 must는 해야 한다의 뜻도 있지만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는 부유하다. 그러면은 요 예문을 쓴 사람이나 요 예문을 말한 사람 입장에서 그가 부자일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약한 추측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추측이 될 수도 있어요. 약한 추측은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되고 강한 추측은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돼요. 즉 여기에 이제 추측에 이제 must 위주로 써봤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쓸게요. must가 추측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의미 카테고리별로 공부하겠습니다. 추측은 약한 추측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강추. 약한 추측, 강한 추측.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해보면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임에 틀림없다인데요. 요 약한 추측을 맡고 있는 게 메이입니다. 메이. 강한 추측을 맡고 있는 게 must예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다가 그는 부유할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이 되기 위해선 he may 다음에 조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도 s 붙이지 않습니다. 조동사의 특징이에요. he may 다음에 reach 하면 틀리죠. 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 조동사 다음엔 원형이 온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is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게 be더라. 그래서 he may be rich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는 he must be ric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미 단계를 잘 살펴보세요. 사실 가장 그 추측의 정도가 센 건 이거죠. 이건 추측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단정적이죠. 그는 부유하다라고. 그러니까 부유함에 틀림없다보다 더 강한 게 사실 부유하다야. 그래서 그는 부유하다. 그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그는 부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긍정이에요. 긍정. 안 그래? 그러면 부정의 뜻이 있을 수 있잖아. 즉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반대는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 이게 뭐예요? may not. 그 다음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는 must. 그래서 must not 하면 이게 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왜 틀리느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여러분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놈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cannot이에요.
여러분 cannot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must의 1차적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해야 한다는 의무이듯 cannot의 가장 1차적 의미는 I cannot do it. 난 그것을 할 수 없어. 이런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cannot의 1차적인 의미인데 얘네가 문맥적으로 추측의 의미로 들어가면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 이제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혹은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제일 조동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그럼 부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간단하게 여기에 not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he 무슨 비리치가 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cannot be reach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진짜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지금 현재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측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봐봐. 그는 이거는 부자일지도 모른다잖아. 근데 그는 부자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부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부자이었음에 틀림없다. 부자이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영작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엔 쫄지 마시고 얘네들 뒤에다가 have pp만 붙이면 과거의 추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는 부유했을지도 모른다는 어떻게 he may 다음에 be를 have pp로 고치면 돼요. have를 무조건 써주고 얘 pp 뭐야? 빈. 비동사는 과거분사 pp가 하나밖에 없어요. 빈. 그러면 볼까? 그는 부자였을지도 모른다. He may have been rich. 그는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he may be rich. 그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he may not be rich. 그는 부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he may not have been rich.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는 he must be rich. 그는 부자이었음에 틀림없다는 he must have been rich. 그는 부자일 리가 없다는 he cannot be rich. 그는 부자이었을 리가 없다는 he cannot have been rich.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조동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해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단독 조동사로 많이 나오는 1등 조동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shoul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동사는 가장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추측의 조동사와 조동사 should더라.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should는 원래는 should는요 shall의 과거로 왔어요. shall의 과거 조동사로 출발한 should는 현대 영어에 있어서는 아주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조동사 중에서 가장 그 용법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영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조동사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영어에 있어서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거의 현재 내용을 많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may의 과거 조동사형은 might인데요. 이 might가 역시 현재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드렸듯 예를 들어서 he may be busy. 그는 바쁠지도 모른다. 이거를 may 대신에 might를 써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근데 might를 쓰면 may보다 약간 그 확률은 줄어든다. 즉 바쁠 확률은 약간 줄어드는 그런 내용적의 차이는 있어도 might 역시 충분히 현재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다. 이건 would라는 위례 원래 과거형의 would가 현대 영어에 와서 뭐 현대 영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위를 갖게 됐느냐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교재 꼭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should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원래 과거 동사형으로부터 출발한 조동사 중에서 이 should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should는 이제 shall의 과거적 의미로 보는 그런 관점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 나중에 시제일치해서 앞이 이제 주절이 현재일 때 뒤에 이제 현재나 미래 어떤 시제는 다 올 수 있고 주절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는 과거자 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올 수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거든. 그때 시제일치를 한다고 해서 should를 또 배운다. 그런 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should가 단독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뭐 해야 한다야. 선생님 아까 뭐뭐 해야 한다가요 must가 있었잖아요. 좋은 질문이야. must도 해야 한다고 should도 해야 한다인데 이 must는 강제성, 의무성이 있다면 강제적 의무성이 있다면 should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당위성이라는 이 당위성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당연한 행위를 당위라 그래요. 그래서 must 같은 경우에는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이 꼭 해야 돼. 안 하면 너한테 신상이 이롭지 않아.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 should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상 보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민주시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라든가 이게 바로 당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당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should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야. You should obey는 말을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Your parents 너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쉽잖아, 그렇지? 이건.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독학사 준비를 한 2, 3개월 한 학생들은 꼭 영어 공부할 때 한 2, 3개월 된 학생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죠? 모르는 사람은 지금 꼭 알고 있어야 돼. should have pp. 응? should have pp가 왜 중요하냐? 시험에 무지하게 단골로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으로?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go의 과거분사 gone there. 무슨 뜻? 이것도 영작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는 거기에 갔어야 했어 이런 뜻이에요. 즉 과거에 갔어야 했는데 가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회, 비난을 나타내요. 그런데 뒤에 not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not이 붙으면 너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즉 과거의 한 일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나 비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어 not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동사가 몇 개 나온 거야? should도 조동사고 have도 조동사죠. have는 기능 조동사라며, 그지? 자, 이 부정어 not은 첫 번째 내용 조동사 다음에 바뀝니다.
조동사가 두 개 나올 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동사는 조동사끼리 같이 쓰일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같이 쓰일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야 할 때 You will can swim well. 이거 틀려요. 왜? 조동사끼리는 같이 쓰일 수 없어. 그래서 이 can과 같은 의미가 되는 뭐로 바꿔야 돼? be able to로 바꿔야 돼. 그래서 너는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야는 You will be able to swim well.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는 것도 뻥이고 조동사끼리 같이 쓰일 수 없다도 뻥이고 같이 쓰일 수 있다도 뻥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요. 내용 조동사끼리는 같이 쓸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이를 바꿔야 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should have pp 이 구문 자체를 보시면 어때요? 어때? 봐. have 다음에 pp가 오면 무조건 조동사 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 조동사, 기능 조동사 이렇게는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이런 아까 선생님이 기능 내용 조동사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 또 부정어 나서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should가 중요한 것도 체크를 해주면 이 페이지로 가보면 여러분 97페이지 가보세요. 의무해야 한다. 강한 추측.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냐면은 이제 99페이지. 99페이지 오면 2번 보면 should have pp 있죠?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죠? 그 다음 넘겨봐요. 100페이지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좀 밑에 보면은 주장, 제안, 요구, 명령, 권고, 결정 이런 게 있죠. 요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예문을 보시면 He insisted that he should see a UFO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지금 ISM이 만들어 줄게. 새로운 예문을 좀 확실한 예문은 이게 내용상 왜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부터 여기 보면 충주 소요 제명이라는 있었어요. 충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제명당했다. 이거 뭐야?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안, 명령의 동사 다음에 오는 대절에는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 충고, 대절의 내용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해야 한다고 소망하다.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그러니까 당위적 의미가 상당히 서로 간에 매치가 잘 되죠.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here가 있단 말이야. 이거 잘 봐. 그는 거기에 자기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딱 should하고 insist라는 동사하고 잘 어울리냐 말이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느냐? 미국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독학사 시험도 미국 영어 기준으로 따르죠. 이 미국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생략도 시켜요. 미국 영어에서는 생략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러면 should go를 쓰면 틀리느냐? 아니 당연히 맞지. 그런데 이게 생략된 상태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 뭐냐면 he insisted that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돼? go there라는 아주 여러분 he 다음에 go라는 것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지. 그런데 이거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he 다음에 이 should가 생략됐는데 이 should는 동사 원형을 뒤에 두는 그 영향력은 남기고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h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이유는 should가 여기에서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문형을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 should나 should go나 should가 빠진 go가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해석이 당위성이 아니라 그냥 뭐뭐 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should 쓰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장 문제인데 그는 탐이 그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라고 영작을 해야 돼. 영장 문제 나와서.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돼. He insisted that 다음에 Tom should steal the money 하면 안 되지. 왜? 그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니까. 여기에는 그냥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주장한 것보다 돈 훔친 게 더 과거가 될 테니까 어떻게 돼? had PP stolen the money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장 문제 나왔을 때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얘네들 뒤에는 should나 혹은 should 빠진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그냥 뭐뭐 했었다고 주장했다 할 때는 당연히 그 시제 그대로 맞추어서 써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막 조동사까지 해서 문법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부분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 수동태부터는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탁탁탁 찍어서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문법 나머지 것들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